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14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5쪽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과세요건이라는 거 배우셨죠? 과세요건.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4가지가 있죠.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 4가지가 과세 요건인데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과세 표준은 얼마냐? 몇 프로의 세율을 적용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취득세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그 취득세를 공부했어요. 잠깐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것은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상속, 증여, 기부, 공유수면 매리 간척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건물의 건축, 선박의 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제조하는 거,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승계 취득이 되었던 원시 취득이 되었던 승계 취득이 되었던 원시 취득이 되었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이 되었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무상이 되었던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아울러 사실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고 학습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은 상당히 광범위하지요. 자, 그러면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취득한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단순 논리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건물을 돈을 주고 샀다면 유상승계 취득, 건물을 상속 증여받았다면 무상승계 취득, 건물을 내가 신축했다면 증축했다면 원시 취득, 건물의 대수선으로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간주 취득이 되겠죠. 토지로 넘어갑니다. 토지를 돈 주고 샀습니다. 유상승계 취득.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무상승계 취득. 공유수면 매리 간척에 의하여 토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원시 취득이 되겠죠.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되었습니다. 간주 취득. 전답 과수원 농지였는데 그것이 공장 용지가 되고 잡종지가 되고 대지가 되었다면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간주 취득이지요. 차량이나 선박을 개조해서 선지를 바뀌어서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취득은 광범위한 거지요. 이때 과세 대상은 뭐냐? 어느 걸 사야 취득세를 낼까? 14가지를 사야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여기는 형태가 있는 유형의 물건도 있고 형태가 없는 무형의 물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형에는 토지라든가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 임목. 암기하지 마세요. 감각적입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그리고 무형은 강어권, 어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강어권, 어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14가지 물건을 사면은 취득세를 낸다는 것이지요.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해도 잊어버립니다. 이틀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자, 들으면서 즐기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는데요. 거기 여러분 25쪽에 보시게 되면 뭐냐? 취득한 자야, 이런 거.
그죠? 방금 이러한 것들 7가지를 취득한 자야, 취득한 자. 취득한 자. 이게 누구냐? 사실상 취득자죠. 취득 물건 소유자죠. 양수인이죠. 산 사람. 민법에서는 매수인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세요. 셋째 줄 이런 것들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강화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 등을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넘기세요. 자, 2번 보니까 셋째 줄 보세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줄 쳐보세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즉 거기 줄 쳐요. 취득 물건 소유자 나와 있죠. 또 양수인 나와 있죠.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다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요게 중요합니다. 별표시. 다만 차량과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남한테 승계 취득할 때만 세금 낸다는 거지요. 자, 현대자동차 이해를 하세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제조 조립했다. 그들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판매 목적이니까요. 누가 과세한다? 실수요자가 과세한다. 승계 취득하는 사람에게 과세한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요. 만도 기계가 기계 장비를 제조 조립했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수요자가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그래서 거기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화살표하고 쓰세요. 원시 취득은 과세 제외 쓰세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별표시 하시고요. 세 번째는 제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세금 내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여기에 반대되는 낱말은 보조구조부 취득자입니다. 보조구조부 취득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주인은 임대인입니다. 이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이죠. 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임대인의 건물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죠.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다가 1, 2층 은행이 들어왔어요. 은행 건물이 들어왔는데 이 은행이 들어오면서 고객들을 시설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층까지 승강기를 만들거나 에스카레이터를 설치했어요. 시설은 누가 했느냐? 이 임차인이 했어요. 그러나 건물의 가치는 임대인이 한 거죠. 그랬을 때 임대인이 취득세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은 임차인이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임대인에게 부과하겠다. 그 임대인을 뭐라고 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 건물 주된 부분의 취득자. 그러니까 시설물은 임차인이 했다 하더라도 건물의 효용가치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누가 시설했다 하더라도 보조구조부 취득자 임차인이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도 별표시 하시고요. 네 번째는 뭐냐?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 또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쓰세요. 이거를 가액이 증가한 자 그럽니다. 쓰세요. 가액을 증가한 자, 가액을 증가시킨 자 그럽니다. 증가시킨 자. 자,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되었다. 지목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차량과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었다.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거나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을 간주 취득이라고 합니다. 세금 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요,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상장법인이 아니라 비상장, 이런 회사도 있죠. 주식회사. 상장이 안 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과점주주는 50%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취득으로 보아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점주주. 그 다음에 6번은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직접 차량을 수입했다면 수입하는 자가 되겠죠. 수입하는 자. 수입자. 수입하는 사람이 세금 내야 되겠죠.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했다. 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면 수입자가 세금 내야 되고요. 또 수입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렌탈,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했다면 역시 수입자가 세금 냅니다. 이걸 갖다가 대여 물건 수입자. 수입은 수입인데 남한테 빌려줄 목적으로 수입했다. 이것도 수입자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벤츠를 수입해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했다. 수입자가 세금 내겠죠. 수입해서 렌탈 목적으로 수입했을 때도 역시 수입자가 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상속인 되겠어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인들이 세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여러분 공법 시간에 이제 아직 안 배워서 주택법을 배웁니다. 공법 시간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그리고 공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오래되면 30년 이상 되면 뭐 하지요? 재건축입니다. 이때 주택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면 그 조합원들이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주택 재건축 조합에 신탁하는 겁니다. 그래도 조합원들이 취득세를 내게 된다는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은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용 부동산,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용 부동산은 당연히 조합원이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외국에서요, 뭐 어떤 물건을 수입해 가지고 빌려준다면
당연히 수입자와 여기 대여물건 수입자가 되는데 수입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국내에 있는 물건을 사들여 가지고 시설물을 대여한다면 무슨 법이냐면 그게 여신 전문 금융업법입니다. 빌려주는 거. 이럴 때는 시설 대여업자가 세금 낸다. 시설 대여업자. 거기 읽어보세요. 시설 대여업자, 건설기기라든가 차량 같은 걸 빌려준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세금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지입차주 10번 보세요. 10번. 10번을 뭐라고 쓰느냐? 지입차주입니다. 지입차량. 여러분 지입차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가지고요. 여기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동차 운수사업회사 앞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취득대금을 지급했는데 내 앞으로 등기 등록하지 않고 운수업체 앞으로 등기 등록해서 운행하는 차를 지입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때 지입차량은 누가 세금 내느냐? 지입차주. 산 사람이 세금 낸다는 겁니다. 지입차주가 세금 내게 된다 나왔습니다. 거기 10번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업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 계약서, 내가 산 계약서가 있고 대금 지급한 세금 계산서가 있고 차주 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바로 이것이 지입차주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거 절대 안 나옵니다.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11번. 여러분, 배우자와 직기존미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뭘로 볼까요?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이 누굴까요? 배우자가 되겠죠. 서로 배우자가 되겠죠. 또 부가 있고 자가 있습니다. 직계 비속이라고 하죠. 부모님을 직계 존속이라고 하죠. 배우자끼리 서로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래했다.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거래한 것도 증여로 본다는 거죠. 거기서 배우자 또는 직기존미속에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부지간에 무슨 돈을 줬느냐? 부자지간에 무슨 돈을 줬느냐? 증여. 증여는 쓰세요. 무상승계 취득이죠. 증여는 무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지난번 25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개정된 게 나왔죠? 해마다 개정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공매 가로 열고 경매 포함. 여러분, 남편의 물건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왔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고요.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면 국가가 여러분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고 또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금융기관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의무경매를 담보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경매인데 이러한 의무경매로 나왔다. 그래서 경매, 공매 나온 것을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거는 유상취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또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파산 선고입니다. 과거에는 파산법이었는데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거군요. 남편의 부동산과 부인의 부동산을 서로 뭐 했다? 교환했다면 그것은 대가성이 있는 걸로 본다. 여러분, 서로 교환하는 건 뭡니까?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유상승계 취득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하는 경우. 자, 남편하고 부인하고 거래했는데 그 대가를 지급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면 유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대가성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지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11번 별표하시고요. 또 12번입니다. 12번도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줄쳐요. 부담부 증여. 자, 어렵습니다. 사실 세법이 결코 쉬운 건 아닌데 민법도 알아야 되고요, 공법도 알아야 되고요, 지적법도 알아야 되고 등기법도 알아야 되고, 이 세법은 다양한 내용을 알아야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세법시에 2014년 1월 1일 날 거기 신설됐다고 그랬죠. 자,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3억짜리입니다. 근데 이때 갑은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하고 2억을 빌려왔습니다. 차입했죠. 네. 빌려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건물의 소유자죠. 소유자이면서 은행에서 돈 2억을 빌려왔으니까 채무자입니다. 근데 이때 갑이 을에게, 야 을아, 내가 너에게 건물 3억을 증여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은행에 빌려온 돈 2억이 있는데 네가 좀 대신 갚아라. 이게 바로 건물을 증여하니까 3억을 증여하는데 내가 빌려온 돈 2억을 네가 대신 갚아라. 이게 바로 부담부를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결과적으로 이때 을은 3억짜리 건물을 받았지만 내가 갑의 빚 2억을 은행한테 2억을 갚아야 되니까 2억에 대해서는 내가 갑의 빚을 갚겠다고 채무를 인수한 거죠. 채무 인수액은 2억이에요. 그러면 받은 3억에서 갚아야 될 빚 2억 빼니까 채무 인수액을 빼니까 실질적으로 받은 건 얼마냐? 1억만큼 증여받은 겁니다. 공짜. 그리고 2억만큼은 얘가 빌려온 돈을 내가 대신 갚으니까 2억만큼은 나는 뭐 한 거다? 유상승계 취득한 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2억만큼은 유상승계 취득이라고요. 갑의 건물을 3억을 받았지만 갑이 빌려온 돈 2억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갚아야 되니까, 갚겠다고 채무를 인수한 거니까 내가 대가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 갑은 2억만큼을 양도를 보는 거예요. 양도. 나는 2억만큼을 유상승계 취득으로 모아서 2억만큼을 유상승계 취득세를 내야 되고 1억만큼은 무상으로 봐서 2억은 유상승계고 1억은 무상승계가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나는 3억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3억 중에 2억은 유상승계 취득이고 1억은 무상승계 취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갑 입장에서는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부 증여야. 내가 빚 갖고 있는 것을 네가 대신 갚아라. 이런, 즉 얘는 증여자지요. 얘는 누굽니까? 수중자입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의 채무를, 빚을 수중자가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부담부 증여가 되면 증여자는 양도로 보고 수중자는 2억만큼을 유상승계취득으로 보고 1억만큼을 공짜니까 무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나 얘는 3억짜리를 받았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는데 2억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세금 내고 1억은 무상승계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취득은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별표시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지문 그대로 12번 지문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개정됐습니다.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도 별표시 하시고요. 중요한 건데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한테는 어렵습니다. 아직 민법도 다 끝나지 않았죠. 등기법도 끝나지 않았죠. 또 채권자 대위권도 아직 모르죠. 이거는 지금 민법, 등기법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른다는 전제 조건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번은 뭐냐면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렇게 돌아가신 사람을 뭐라고 한다?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 명 있습니다. 배우자도 있고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고 장녀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녀가 3명이고요. 배우자가 있네요. 이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상속인이라고 한다. 상속인. 그러면 민법상 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가 되고 자녀는 1 이렇게 됩니다. 지분이 민법상 상속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4.5분의 1.5가 되니까 배우자는 4.5분의 1.5가 되고 자녀들은 4.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할 때 소수점이 있으니까 통분을 하는 거지요. 곱하기 2분의 2 하니까 9분의 3이 되고요. 곱하기 2분의 2 하니까 9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등기부에 뭐라고 하느냐? 공유자 그럽니다. 공유자 해가지고 엄마는 9분의 3, 자녀들은 다 9분의 2씩 이렇게 등기가 올라갑니다. 공유자. 공유자라고 하는 건 공동소유하는 사람을 공유자 이런 말을 쓰죠. 공유, 공동소유.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다 끝났어요. 등기가. 그러면 상속일 때는요, 언제까지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상속 개시일이 만약에 2015년 2월 21일이었다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니까 3, 4, 5, 6, 7, 8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세금 내야 되니까 8월 30일까지 취득세를 내고 등기가 끝났습니다. 등기 끝났어요. 등기필. 등기가 종료됐다고. 그래서 엄마는 9분의 3, 장남 9분의 2, 차남 9분의 2, 또 장녀 9분의 2 이렇게 등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만약에 이 차남이 아니면 배우자 1.5 가진 사람이 장남한테 소유권 넘겼다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고 6개월 지나서
등기가 다 완료된 이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또 분할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지분 9분의 3을 장남한테 소유권을 넘겨서 재분할했다면, 다시 재분할 9분의 3을 어머니한테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건 뭐냐?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증여. 그런 내용이죠. 자, 우선 조금만 하겠습니다. 거기 13번.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의에 의하여 상속인 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그 상속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산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납세지 등등 학습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